야, 나 이제 시중도 너무 씻고 왔어. 다른 것도 만졌잖아. 아니야, 하도 주정을 절여 있어가지고. 왜 둘이 안에 두바이라고? 자, 이제 문장만 다 풀어보고 마무리 지읍시다. 자, 7페이지 보시고요. 14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등비수열에 대해서 S2와 S4를 나눴더니 9다. 얘를 구하시오. 자, 해볼게요. 일단 뭐 구하는지부터 파악을 해보자. 응? 쭉 보니까 중항을 나눴네. 등비수열에서 중항의 나눗셈은 뭐로 표현됐었어? 공비로 표현됐었죠? 얘는 AR의 세제곱, 얘는 AR의 AR 이니까 둘이 나누시면 R제곱 맞죠? 그래서 일단 내가 구해야 되는 건 R제곱이구나 이렇게 파악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R제곱만 구하면 되는 상황에서 자, 등비수열의 S2, S4 이렇게 주어졌는데 등비수열은 N간에선 S는 공식으로 처리를 그냥 하세요. 등차수열에선 우리가 공식화해서만 접근하지 않고 대칭성으로 해결했다면 등비수열은 그냥 공식으로 한번 처리를 해봅시다. 자, S2 같은 경우에 누구 분해? R-1분의 A R의 제곱 빼기 1 쓰시는 분들은 그냥 써보세요. 그리고 S4 같은 경우엔 누구분의 똑같이 R마 1분의 A R의 4승 빼기 1 괜찮죠? 자, 그러면 두 식을 이제 나누게 되면 R마 1, R마 1 분모끼리 약분, 분자끼리 약분 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R제곱 빼기 1분의 R 4제곱 빼기 1 이렇게 주어지는 거 보이지? 약분 되지 않니? 이거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로 약분하시면 얘는 R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놈이 지금 9구나 근데 R제곱이 8이구나 근데 문제에서 R제곱 물어봤으니까 답은 8 이렇게 가시면 되겠지. 그래서 그냥 공식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15번에 1번 볼까요? 자, 요놈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A1부터 A3까지의 합 그러니까 S3이 14다 S6이 126이다 10번째 항을 구하여라. 해보자. 자, 얘는 지금 봐봐요. 공식으로 처리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워. R-1 뭐 AR의 3승 빼기 1 뭐 R-1 AR의 2승 빼기 1 처리한 다음에 둘이 연립해서 풀 수야 있긴 하거든. 근데 지금 보면 얘 3개 더한 거 얘는 몇 개 더한 거? 6개 더한 거 그럼 3개씩 끊어서 바라볼 수 있지 않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S3는 첫 항부터 3항까지 더한 거예요. 이게 지금 14야 맞지? 자, 그러면 4항부터 6항까지 더한 건 몇이에요? 지금 1항부터 6항까지 더한 게 126이다 주어졌으니까 1항부터 6항까지 더한 게 126이다 주어졌으니까 얘가 14면 얘 몇이 돼야 돼? 112가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얘가 지금 112예요. 둘이 더해서 126이니까. 그러면 두 개의 조건이 주어졌을 때 각항 사이의 관계식을 여러분이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서 열로 가려면 뭘 곱해야 돼? R 세제곱 곱해야 되는 거 보여요? R 세제곱 곱하면 3칸 전진하니까 그럼 R 세제곱이 지금 몇이다라는 걸 쉽게 할 수 있냐면 8 그러면 R은 2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공비를 알았으니까 자 요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공비에 대해서 식을 표현해 볼게요. 자 지금 이 식은 첫 항은 A, 두 번째 항은 2A 이 식 곱하면 되는 거니까 세 번째 항은 4A 몇 A? 7A가 14구나. 따라서 A는 몇이다? 2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제 10항을 구해 보셨을 때 10항은 첫 항인 2에서 공비를 몇 번 곱한 거? 9번 곱한 거. 그래서 1024. 가능? 자 오른쪽에 문제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30초만) 더 해보세요. 자 해보셨나요? 볼까요? 자 얘도 공식으로 처리해서 풀 수도 있겠으나 지금 3개씩 끊어서 6개를 바라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놈 같은 경우엔 A1, A2, A3 더한 3개의 합은 26이고요 4, 5, 6항을 더하신 건 지금 728에서 26을 빼신 702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R 세제곱을 곱해야 되는 건데 R 세제곱은 지금 몇이야? 700을 26으로 나누면 27. 감사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공비가 지금 3이구나 쉽게 알 수 있지. 그럼 공비가 3이니까 지금 요놈 같은 경우엔 첫 항은 A, 두 번째 항은 3A, 세 번째 항은 9A 다 더해서 13A. 얘가 지금 26인 거죠? 그럼 첫째 항은 2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알았어요? 그래서 S4 같은 경우엔 물론 공식에다가 대입하셔서 풀어도 되겠지만 이것도 문제 조건을 활용해봐. 지금 여러분은 첫 항부터 네 번째까지의 합이 궁금한 거죠. 근데 이미 첫 항부터 세 번째까지의 합이 나왔잖아. 그럼 누구만 알면 끝나? 네 번째 항만 알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네 번째 항을 구하세요. 네 번째 항. 네 번째 항 같은 경우에 첫 항이 2에서 공비를 몇 번? 3번 곱한 거니까 54지. 그래서 S4 같은 경우에 S3에서 당연한 얘기지만 A4를 더하신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내가 나와 있는 문제 조건 26에다가 54를 더하시면 70, 아니 80 이렇게 된다. 가능하지? 물론 공식에 넣으셔도 상관은 없고요. 이런 식의 풀이도 가능하다. 항상 조건을 좀 보시면서 연관 지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16번 같이 해볼게요. 자, 지금 도형 문제가 나왔어. 봐봐. 지금 반지름에 대해 이 반지름, 요 반지름, 요 반지름이 무슨 수열을 이루어? 이런 문제거든 사실은. 이거 등차 수열을 이룰까 등비 수열을 이룰까? 지금 얘 보자마자 뭐겠다라고 딱 나오니? 그러니까 지금 등비 수열을 배우고 있으니까 등비 수열이겠지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너희가 실제 시험 문제가 나왔어. 실제 시험 문제가 나왔어. 그럼 너희가 이제 등차 등비 다 배운 상황에서 등비 수열 파트, 등비 차수열 파트 이렇게 안 줘지잖아.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게 무슨 수열인가 파악을 해야 되잖아. 맞지 않아? 그러니까 뭐 찍어서 2분의 1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요 놈이 무슨 수열인지 여러분이 직접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관계식을 세우는 거예요. 관계식. 자, 관계식 세우는 거 한번 연습해볼게요. 자, 봐봐요. 일단 첫 번째 반지름은 뭔지 모르니까 x라고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반지름은 마찬가지로 뭔지 모르니까 y라고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반지름도 뭔지 모르니까 z라고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x, y, z가 무슨 관계에 있는가? 지금 보니까 약간 조금씩 더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등차 수열 같기도 한데 확인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럼 x, y, z에 대한 관계식을 세우기 위해서 중심들을 연결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리고 지금 요렇게 수선 그으시면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이 둘은 뭐 하는 상태야? 지금 보니까 닮은 상태죠. 지금 동의각으로서 같으니까. 지금 합동이라고 하기에는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은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등차 수열에 대해 이런 모양은 등차 수열이다 라고 했었는데 그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을 때, 밑변이 똑같을 때, 그게 이제 얘랑 얘가 같으니까 등차 수열이다 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 둘이 같은 간격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실제로 확인을 한번 해볼까? 자, 봐봐요. 일단 빗변은 뭐가 돼? 빗변. 지금 x 더하기 y 아니야? 그래서 빗변은 지금 여기는 x 더하기 y고요. 그리고 오른쪽 삼각형의 빗변은 y 더하기 z 아니야? 그래서 지금 여기가 y 더하기 z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리고 지금 이 길이 같은 경우엔 무엇이 되냐? y에서 x 뺀 거 아니니? 맞지? y 빼기 x. 여기는 y 빼기 x고요. 그리고 요 길이 같은 경우엔 z에서 y 뺀 거 아니니? 그래서 요 길이는 z 빼기 y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 두 직각 삼각형은 닮음이니까 닮은 비를 이용해 볼게요. 그러면 빗변의 비율 x 더하기 y 대 y 더하기 z는 밑변의 비율 아니죠, 높이의 비율 y 빼기 z 대 z 빼기 y. 이런 관계식 세울 수 있는 거 맞아? 따라왔어요? 자, 그러면 요렇게 곱한 게 같겠죠? 잠깐만, 이거 맞나 이거? 왜 x잖아, x. 깜짝.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곱하시면 y제곱 빼기 xy zy 마이너스 xz는, 자, 이렇게 곱하시면 xz 마이너스 xy, 이렇게 곱하시면 yz 마이너스 y제곱. 괜찮니? 자, 날릴 거 좀 날려볼게요.
날려보시면 지금 마이너스 xy, yz, yz 다 날라가서 2y제곱은 2xz. 그래서 무슨 관계식이 나오냐? y제곱은 xz 이런 관계식이 나옵니다.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 반지름이 이런 관계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x, y, z가 이런 관계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 둘 곱한 게 가운데 거 제곱이네. y는 무슨 중앙? 등 비중앙인 거지. 그래서 아 y가 등 비중앙인 거니까 요놈은 등 비수열을 이루고 있구나. 이렇게 파악이 가능한 거예요. 따라왔어? 그래서 아 등비 수열이니까 요 문제는 6과 12의 중간에 있는 반지름. 그러면 6, 9, 10이라고 한다면 등차 수열이겠지만 등비 수열이니까 둘이 곱해서 뭐 해야 돼? 루트를 씌워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6과 12 곱하면 72가 중간놈의 제곱이 될 테니까 중간놈의 제곱. 그래서 중간놈은 뭐가 되냐? 6루트 2가 된다. 9가 아니라 등차 수열이면 9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답은 이렇게 푸시는 게 맞는데 살짝 지금 아씨 이거 실전에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살짝 팁을 줄게요. 실전에서 사실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정확하긴 한데 시간이 없을 수 있잖아. 시간이 없으면 일단 등차 아니면 등비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등차 아니면 등비겠지인데 등차가 아니라는 확신만 있으면 등비 아니야? 자, 등차가 아니라는 확신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등차이려면 요 길이랑 같아야 돼요.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으려면 두 삼각형이 무슨 상태여야 돼? 합동이어야 돼. 합동이려면 요 길이랑 요 길이도 같아야지만 합동이야, 맞지? 근데 이 둘이 무조건 같다라고 할 수가 사실 아예 완전 달라요. 이 둘이 같으려면 뭐랑 같아야 돼? y가 날아가니까 x랑 z랑 같아야 돼. 근데 x랑 z랑 같니? 안 같잖아. 그러니까 일단 이 둘이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일단 등차는 탈락. 요 정도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등차는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답이 9가 있으면 9는 쓰면 안 된다. 요 정도는 해야겠지. 그리고 시간이 없으면 그냥 아 등비 수열이지 않을까 한번 해놓고 답을 써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뭐 이게 실전 팁인데 내신스러운 문제인 거고요. 수능에는 사실 이런 문제가 잘 안 나오긴 하죠. 찍어서 맞출 수 있는 거. 등차 같은 게 둘 중에 하나가 찍어서 맞출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잘 안 나와. 근데 이제 내신에는 충분히 도형 문제가 잘 나오니까 이 정도 감은 있으시면 좋겠어요. 속어법으로 가잖아. 등차가 아니니까 등비다. 수학적인 얘기는 아니죠. 다음 17번, 18번 한번 해볼까요? 이건 실제로 정확하게 푸셔야 됩니다. 자, 문제 좀 읽어보고 계세요. 문제 좀 읽어보시고 푸실 수 있으면 좀 풀어보세요. 17번.
자, 같이 해볼게요. 자, 요 놈은 일단 우리가 지금 시행 몇 번째야? 20번째 시행에서의 남은 길이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0번째 시행을 직접적으로 구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시행 첫 번째에서 지금 길이가 어떻게 됐는가 생각을 해보자. 처음에 원래 10이었지. 근데 누가 날라갔어? 3분의 1만큼 날라간 거야. 그럼 얼만큼 남아? 3분의 2만큼 남겠죠. 그래서 시행 1, 첫 번째 시행에서 10 곱하기 3분의 2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실제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3분의 2만 남았지. 그래서 요놈을 그냥 3분의 20 이렇게 쓰지 마시고 웬만해선 내가 쓴 식을 그대로 그냥 과정을 다 써놓으세요. 그래야지만 규칙성이 좀 잘 보여요.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시행도 숫자를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뭘 곱해야 될까 혹은 뭘 더해야 될까 그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지금 원래는 첫 번째 시행에서의 그 길이가 남았었는데 3분의 1씩 3분의 1씩 날라갔잖아. 그럼 결국 3분의 2만 남겠지. 그러면 두 번째 시행의 결과는 첫 번째 시행에서 3분의 1이 날라가니 3분의 2만 남지 않겠어요? 그래서 A2는 A1 곱하기 3분의 2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리고 A3도 마찬가지로 A3는 지금 두 번째 시행의 결과에서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날아간 거니까 결국 3분의 2만 남겠죠. 그래서 두 번째 시행에 3분의 1을 곱한 거다. 자, 이렇게 쓰고 보니 3분의 2가 곱해지고 있는 수열이구나. 이렇게 파악이 된다는 얘기지. 이해돼? 그래서 자, 지금 20번째 시행 같은 경우엔 첫 번째 시행인 10 곱하기 3분의 2에다가 지금 공비가 3분의 2니까 3분의 2에 몇 제곱? 19제곱을 곱하시면 되겠죠. 그럼 10 곱하기 3분의 2에 20제곱. 그냥 이렇게 쓰고 넘어가면 되지. 보통 3은 한 6제곱까지는 써주는 게 예의고요. 2는 한 10제곱까지는 써주는 게 예입니다. 뭐 통상적으로 고등수학에서 알겠죠? 그걸 넘어가면 그냥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2에 막 12제곱을 4096이라고 안 썼다고 틀리게 하는 선생님은 없어요. 근데 이제 2에 물론 6제곱을 64라고 안 썼다고 틀리게 하는 선생님도 없긴 하지. 없긴 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써도 돼. 문제 없어. 근데 이제 이런 거 좀 구해야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자, 18번도 한번 읽어보시고 풀어볼 수 있으면 풀어보세요.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해볼까요? 자, 일단 지금 첫 번째 시행에선 원래는 넓이가 9였지만 가운데 놈이 쏙 날라간대요. 9등분한 상태에서 하나가 날라간 거니까 9분의 1이 날라간 거고 남은 건 9분의 8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시행을 하게 됐을 때 원래 9였던 게 9분의 8이 곱해져서 8이 됐다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시행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시행은 지금 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운데 있는 놈들을 싹 다 날려버리겠대요. 그러면 원래 있던 놈에서 9분의 1이 또 날아가는 거잖아. 9등분 한 다음에
그 하나가 날아가는 거니까. 그럼 남은 건 당연히 9분의 8이겠죠. 그래서 요놈은 원래 첫 번째에서 9분의 1이 날아갔으니 9분의 8이 되겠다. 따라왔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A3은 A2에서 똑같이 9분의 1이 날아갈 테니까 9분의 8이 곱해지겠지. 그래서 요놈은 9분의 8, 9분의 8, 9분의 80 곱해지고 있는 수열이구나. 이렇게 파악하실 수 있죠? 그러면 이제 12번 시행했을 땐 첫 번째 항에서 9분의 8의 몇 제곱? 11제곱을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항이 지금 9 곱하기 9분의 8이니까 9 곱하기 9분의 8의 12제곱이 되면서 얘는 9의 11제곱분의 8의 12제곱 이 정도로만 쓰시면 될 거고 이 정도가 아마 객관식의 답으로 하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대수는 숙제를 어디까지 해오시면 되냐? 등비수열 합까지 오늘 뭐 얼추 나갔고요. 다 나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353 페이지 353쪽까지 커프 문제부터니까요. 337부터 3번 한번 쭉 자, 이렇게 해오시면 되고요. 우리 그러면 딱 5분만 쉬었다가 시험을 볼게요.